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역도시계획까지 배운 부분에 대해서 기출천지문으로 기출된 문제들을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천지문은 전체 지문을 다 보진 않을 거고요. 두세 번 이상 반복돼서 나온 것들을 위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천지문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답에 해당되는데요. OX 답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을 같이 드리는 셀로판지가 있어요. 그걸로 가리면은 자세히 보면 보이겠지만은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가리면은 답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천지문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메인 교재인 이 공법, 횟수공법, 단권화 노트를 가지고 그 페이지에 어디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학습은 이곳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내용이 페이지에 어느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까지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향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여기 보면은 도시군 계획에 대해서 나오죠.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은 도시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죠? 도시군 계획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좀 응용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자, 여기서 이 하천의 정비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하천이 기반 시설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학습할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보는 것이고요. 나중에 학습할 것이지만 기반 시설의 종류 중에 방제 시설이라는 것이 있고 이 방제 시설에 방방하유저 해가지고 방화 설비, 방풍 설비, 뭐 방수 설비, 사방 설비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천, 유수지, 저수지, 유수지, 저수지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때 이제 하천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하천이 방제시설에 해당되고 이 방제시설이 기반시설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확실하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이 하천의 정비 사업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으로 설치하기로 결정되기 전에는 이 하천이 기반 시설에 해당되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하기로 결정된 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예요. 응용 문제였고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이 정도만 일단은 용어의 정의에서는 알아보고요. 용어의 정의에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죠. 그러나 그것들은 본 내용에 들어가서 거기서 중복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 계획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공부를 안 하신 분은 그럴듯하죠. 광역자가 나오니까 광역시장이 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명백하게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밖에 없습니다. 지정권자하고 수립권자, 그 다음에 승인권자 요 세 가지 권자가 나오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정권자는 이 광역계획권을 둘리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이 도시군에 뭐뭐뭐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역권자의 지정권자는 가장 위에 선에서 노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여기까지 맞죠? 지정하여야 하며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없다라고 나온 것들은 의심을 해야 되고요. 법조문이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둘 이상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도지사들이 아니라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그 위에 상급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도 똑같은 내용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이거 아니고요. 그냥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그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지정권자는 뭐 자꾸 헷갈리시면은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걸국 속도, 걸국 속도 이렇게 암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따가 수리권자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지정권자인 경우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빠르게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이 앞글자를 따거나 암기 코드를 적용하는 모든 문제들은 일단은 암기가 우선이 아니라 이해가 우선입니다. 이해를 하고 나중에 문제 푸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보조적으로 암기 코드를 적용해서 암기를 하는 거죠. 이 주객이 전도돼서 암기 코드만 드립다 암기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그 암기 코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또 약간만 문제를 비틀어내도 암기 코드가 적용이 안 돼서 틀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별건 아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정할 수는 없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짝꿍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똑같은 형태로 또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후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또 승인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뭐라고 그랬죠? 도, 계, 장,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고요.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합니다. 근데 공부를 좀만 하시면은 이런 내용은 이제 뭐 아주 평이한 내용이고 당연한 내용이고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문제들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이 경우에는 관할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는 관할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암기코드를 적용했죠? 갓시군도, 둘시도국 수립할 때는 이렇게 해당됩니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어요. 갓시군도, 둘시도국 그렇게 빨리 코드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 수립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이 단독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가 뭐냐면은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예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그 바로 위에 상급자인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죠. 맞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죠.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의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문제 많이 나왔네요.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협의를 거쳐 요청. 일반 요청이 아니라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외에는 승인 절차 없습니다. 자, 조정하는 경우도 한번 볼까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이 나오면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보면은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죠. 자, 문제 많이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똑같은 문제 계속 나왔죠. 또 공청회뿐만 아니라 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지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나오죠?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데 이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그때 이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가시군도라고 얘기했죠. 이때 도지사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도지사가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죠. 이 표에서 보시면은 원래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경우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불필요하고요. 의회는 수립권자가 곧 승인권자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말은 공법의 전체에 대한 감이 있으시면은 틀린 내용인 줄 아시게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밑에 하급자들에게 하도록 시킵니다. 자, 보시면 송고와 공고 열람은 직접 하지 않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자, 지금과 같이 그 기출문제들을 알아봤고요. 풀만하죠.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지정권자와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몇 번 읽어보시면서 문장들이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장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 불편한 것, 말이 좀 안 되는 것, 그런 게 나오면 틀린 답으로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이제 횟수공법을 통해서 또 학습을 한 후에 다시 기출 천지문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광역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을 합니다. 자, 그 전에 이 도시군 계획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시군 계획에는 전에 용어 정의에서 살펴봤듯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도시군 계획의 의의를 보면은 도시군, 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여기서 광역시에 있는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도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계획의 관계를 보면은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이 국가계획이 우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군이 요거라고 그랬죠? 시 또는 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시군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도 그렇고 광역도시계획에서도 그렇고 장기라는 말이 나와요. 장기 발전 방향.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큰 그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내적 행정계획이다. 그 행정부 내부에서의 그런 계획이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일반 국민들하고는.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그런 것이 인정되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몇 년에 이렇게 한번 수립해야 된다라는 수립 단위 규정이 없어요. 광역도시계획, 기본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모두 수립 단위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사족과도 같은 내용인데 원래는 있었거든요. 있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간혹 또 언급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보면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겠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그리고 내용이 다를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이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도 광역도시계획처럼 기공지수 수립 절차가 필요하고요. 수립이 된 것을 협심승해서 승인 절차가 또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그에 관련된 절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데요. 도시군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군에 해당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이 수립권자가 국장이나 도지사가 아니라는 것, 이 6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수립 제외 대상 지역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임의적, 재량적 수립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수립 재량 지역도 이 시군에만 해당되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해당되지 않아요. 시군에 한해서 어떤 곳에 수립을 하지 않을 수 있냐면은 다음에 시 또는 군인데요. 여기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것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시군이냐면은 먼저는 첫 번째로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해야 돼요.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수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그러면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네 가지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시 또는 군이어야 되고, 그 시 또는 군이 인구 10만 명 이하여야 되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모두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일부라고 하면 틀립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인접 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연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6인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6인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미리 그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6인과 협의를 해야 되겠고요. 마음대로 인접한 곳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읽혀 내려가는 문장으로 이렇게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까지 암기하기에는 너무 벅차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면은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 이렇게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경관에 관한 사항 중에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정도만, 느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계획의 수립의 특례, 이 내용도 새로 들어온 내용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한다는 것, 생활권 계획이 수립 승인된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는 것,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승인 절차를 보는데, 여기도 기본적으로 수립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래서 수립을 하고요. 또 승인은 협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한다. 광역도시계획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절차를 준용한다.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세요. 기초조사는 기본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기초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없었던 내용인데 토지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이라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환경성 검토가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 토지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이 실시된다. 그런데 이것들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토지적성 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도 똑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의무사항입니다.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생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광역도시계획에서 참조하시면 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한 거죠. 또 의견 청취 절차도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승인에 들어가는데, 승인 절차는 협의와 심의를 거친다고 그랬죠. 그 부분은 똑같이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하니까 그 내용을 참조하면 되고, 최종 이제 승인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6곳, 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확정을 해버려요. 승인이 누구로부터 승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받는 게 아니라 이 본인 사인이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시구는 도지사가 승인을 해요. 자, 이 부분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협의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별도의 승인 절차 필요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직접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은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승인권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여기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수립은 이 6인이 수립을 하는 것인데, 최종 승인은 특광, 특시, 특도 본인들이 직접 확정을 해버리고요.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승인을 한다. 그리고 송부 및 열람은 30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3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이것들이 이제 30일이고요. 나머지는 14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5년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해야 합니다. 정비를 해야 합니다. 5년마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상황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타기관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오타기관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반기마다 또 타당성 검토하는 곳이 있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이 반기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기본계획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살펴본 후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